본봄 기출 독서의 패턴 OT입니다. 자, 우리가 개념 강의의 첫 스타트인 만큼 일단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왜 개념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자. 자, 일단은 쌤은 개념 첫 출발점은 이 의문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봐. 어떤 의문이냐? 왜 모두가 기출 개념 단계부터 다 밟고 수능까지 갈까? 이때 쌤이 말하는 모두는 누구냐면 재수생들, N수생들도 있잖아. 재수, N수 학생들까지도 전년도에 분명히 전체 커리를 다 탔는데도 왜 다시 처음부터 개념부터 시작을 할까? 이 의문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단 왜 개념부터 다시 순차적으로 가야 된다 생각했을까? 이거는 작년, 전년도, 그 전년도의 선배들의 고민을 봐야 돼요. 쌤이 작년 수능 끝난 이후에 반응을 한번 가져왔어. 작년엔 또 불문학이라고 해서 수능이 만만하지 않았거든? 작년 학생들의 가장 그 수능 끝난 다음에 많았던 고민들이 뭐였냐면 수능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아니 문학은 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공부한다고 마칠 순 있나요? 내가 국어 고민 중에 국어는 재능충의 과목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그지? 자, 이런 고민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내가 1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 수능식이 아닌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이야. 한마디로 적용이 안 되는 거지. 내가 기출 아는 작품들, 아는 지문들을 공부하면 공부할 땐 알지만 결국 수능 당일엔 늘 처음 보는 지문과 처음 본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니 어떻게 풀어? 이런 고민들을 했기 때문에 안 되겠다. 다시 처음부터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인 거지. 그지? 이건 구평도 마찬가지예요. 얘들 구평 직후에 수능 직전이지 말 그대로 그때 고민들도 비슷합니다. 독해 아직도 모르겠다. 집중해야 될 정보가 뭔지 모르겠다. 전 강의만 듣고 문제만 풀었습니다. 이 얘기는 열심히 공부했다는 얘기거든. 이러한 고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구평 직후에 혹은 수능 직전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올해 1년 동안 수능 전까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선배들이 했던 이러한 고민들을 날리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잡고 들어가자. 자, 이러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강좌들이 어떠한 단계를 거치냐면 자,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제 열심히 우리가 몇 달 동안 지문들을 공부를 할 거잖아. 지문을 아주 꼼꼼하게 분석하는 공부들을 대다수의 강의들이 한단 말이지. 그럼 지문을 공부해 나가면서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돼요. 이 목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해? 얘들아, 지문과 작품을 우리가 몇 달 동안 정말 수많은 개념, 문제풀이, 모의고사, 파이널 하면서 결국 궁극적 얻고자 하는 건 뭘까? 그지? 궁극적 얻고자 하는 건 결국은 기출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평가원의 반복적인 논리를 알기 위해서야. 그러면 평가원의 논리를 알기 위한 공부를 10개월 넘게 하는 거지. 그래서 10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서 그 이후에 평가원의 반복적인 논리가 이런 거구나. 이걸 익히면 다행이지만 익히지 못했을 때 결국은 끝까지 막연함으로 수능이 남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강좌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쭉 평가원의 논리를 익히기 위한 이 과정을 지난하게 거치는 걸 한 번에 단축시키는 강좌가 우리의 본봄 개념 시작 강좌야. 자, 우리는 개념 시작부터 이 결과값에서 바로 시작합니다. 자, 따라서 평가원 기출 패턴의 일관된 목표는 우리는 딱 하나야. 뭐냐? 자, 실전 적용이 바로 가능한 평가원 패턴의 결과값을 학습할 겁니다. 자, 그래서 쌤은 이걸 이렇게 외치거든? 구호로 딱 외칩니다. 지문 하나를 내가 꼼꼼하게 마스터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 지문 하나 의미 없다. 지문 100개를 관통하는 기준을 찾자라고 쌤은 강조합니다. 지문 하나 의미 없다. 지문 100개 기준 찾자. 요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일관된 패턴과 출제 포인트를 이제 이 강좌를 통해서 독서는 주제별로 아주 명확하게 학습을 하는 강좌가 우리의 본본 강좌예요. 근데 이게 개념 강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좌의 수가 많지는 않으나 하나의 강좌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 선배들이 작년 후기를 보면
강좌 하나가 거의 뭐 다른 강좌 10개를 듣는 것과 비슷한 정도 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만큼 개념이기 때문에 보다 섬세하게 그리고 보다 정교하게 쌤이 지문의 흐름들을 패턴과 묶어서 하기 때문에 단순히 지문의 내용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명확한 관통하는 패턴과 내용을 결합해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밀도는 높지만 쌤이 강조하는 대로 따라오면 이 10개의 강좌를 통해서 평가원 전체 논리 결과값을 가지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는 적용하고 체화하는 훈련, 이게 오랫동안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 파이널, 그리고 나서 수능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자, 쌤이 수능에 대해서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야. 쌤도 1년 넘게 평가원과 관련된 모든 논문들을 다 분석하고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쌤의 커리를 구현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평가원 논문들을 이제 관통하는 내용들을 딱 한 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거야. 내신식 학습과 수능식 학습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수능식 학습으로 몰입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내신식 학습은 이런 시험이지. 기억과 성취도를 확인한 시험입니다. 오늘 배웠다면 오늘 배운 걸 확인한 시험이 내신 수업이지. 근데 수능은 다르지. 수능은 적용이고 심지어는 예측의 시험이라 표현을 해요. 일단 적용과 예측. 내신식 차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어? 일단 적용이 되려면 뭘 잘해야 될까? 적용이 되려면 봐봐라. 오늘 배운 게 내일 그 다음에 나와야 적용이 가능하겠지. 적용이란 얘기는 배운 게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근데 실제로 수능은 기출의 내용이 늘 바뀌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내용을 알아도 결국 다음번에는 다시 새롭게 시작한단 말이지. 그거야말로 내신식 학습의 전형이라는 거야. 수능 기출을 공부하고 수능 커리를 탄다고 해서 수능 공부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첫 스타트부터 수능식으로 학습을 하자. 일단 수능식의 핵심 하나입니다. 이 지문을 그래서 관통하는 패턴을 학습하는 게 적용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야. 그래서 평가원 논문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 일단 지문 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지 군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군이라는 게 뭐냐? 모임이지. 인문지문 하나를 가지고는 수능을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인문지문 전체 군을 관통하는 패턴을 학습해야 그게 수능의 인문지문 학습에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내용들을 이 강좌를 통해서 학습할 겁니다. 그래서 지문은 첫 번째, 일단 주제별로 우리가 주제로 가면 알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뭐 경제, 법 이런 식으로 자 각각의 주제들을 관통하는 주제별 지문 군의 패턴을 학습하는 게 우리 강좌의 1차적인 목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명료한 기준과 패턴을 통해 자 단순 데이터 축적하지 말고 우리 주제별로 어떤 지문을 가져다 주더라도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도록 하자. 이 강좌를 통해. 자, 그래서 실제로 쌤의 그 수강 후기의 대다수가 점수 상승에 관한 얘기들인데 특히나 단기 상승이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단기 상승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고2 때 12월 점수, 그다음 고3 되자마자 이제 3월 점수 이렇게 이제 떡상이라 표현하지. 단기의 점수가 올랐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실전 적용할 수 있는 강좌가 우리 강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웠다면 내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점수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내 머릿속에 정보가 적어서가 아니라 수능의 방법론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야. 그걸 장착한 순간 점수는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금세 오르는 케이스도 적지 않다. 자, 이 친구는 2주 만에, 이 친구는 국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게 유학하고 한국에 돌아온 학생인 거야. 그래서 정말 힘들어서 한국어를 뭘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해도 방법을 모르니까 성적이 오르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는 확신을 인강 수강한 지 2주 만에 느끼게 됐다. 늘 틀리던 인문지문을 2주 만에 다 맞히는 정도에 올라갔다라고 이제 학생의 후기를 써줬는데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를 배웠다면 내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놓친 부분들을 내일 점수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러한 후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자, 쌤은 이 후기를 왜 가져왔냐면 이 친구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강의는 나침반이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건 근데 내가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 그지? 그래서 이 친구는 강의를 어떻게 들어서 점수를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렸는지, 이 학생은 N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어봤고 정말 많은 인강과 현장 강의들을 다 들어왔던 학생이야. 그래서 나는 막판에 정말 이렇게 했더니만 그냥 하면 되더라. 물론 막막하긴 하다. 바로 오르지도 않는다. 그리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는다. 근데 4등급이었지만 했더니 나도 된다. 나는 이런 방향으로 했다. 강의는 나침반이고 그 나침반 보면서 걸어가는 건 나기 때문에 걸어가면 된다. 혹시 걷지 않은 거 아닐까?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어. 쌤이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쌤이 이제 수업 때도 얘기해 줄 거야. 이게 중간중간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들 스타트 지점 다르거든. 누구는 개념을 왜 저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나는 이걸 더 알고 싶은데 쌤이 넘어가네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쌤이 그런 부분들을 개념이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학생들의 그 레인지를 커버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자, 그런 부분들은 강좌에서도 차차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작년 이제 합격했던 선배의 후기인데, 이 친구는 쌤이 현장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독서 지문을 굉장히 어려워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현역으로 바로 합격할 때까지 체화를 잘 하면서 따라왔던 학생이고, 이 학생도 인터뷰 영상도 이제 쌤이 유튜브에 올렸지만 본래 독서를 되게 잘했어. 근데 우리 독서 강의를 통해서 이 친구도 했던 말이, 수능 직전에 출제 포인트를 중심으로 어떠한 관계에 주목해야 될지를 포커스를 맞추면서 읽다 보니까 일단 독서는 속도가 빨라졌고 문학에 고민이 있던 학생이야. 그 부분은 쌤이 문학 OT에서도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문학은 처음에 잘한 학생들 특징이 딱 그거거든. 감으로 풀었는데 약간 불안한 거지. 내가 이렇게 풀어도 수능 때도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 불안감에 현장에 와서 강의를 6개월 정도 수능 직전까지 강의를 듣고 수능을 봤는데, 문학을 수능 당일에는 정말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학생들인데요. 쌤의 학생들의 그 후기에 공통된 지점은 뭐냐면 실전성이다. 실제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강의에서 배우게 될 것이다. 자, 일단 우리 강좌의 목차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우리 강좌는 딱 10차시로 구성이 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강좌를 아무래도 개념이다 보니까 좀 더 딥하게 들어갈 때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 쌤이 차시를 쪼개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강의 차시는 우리 교재 차시보다는 한 두세 개 정도 더 많다. 이 정도로 이제 쌤이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0차시만에 독서 주제별 패턴을 완성하는 강좌가 우리 본봄의 강좌입니다. 교재 가이드 영상은 쌤이 따로 촬영을 또 할 거야. 그래서 교재 가이드는 그때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선 패턴 가이드, 명확한 독해 방법론을 주제별 지문군에 따라 앞부분에 제시를 하고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쌤이 뭘 제시하는 거지? 이걸 모르지 않을 거야. 아주 구체적으로 강좌에서 그다음 교재에서 딱 제시하고 들어갈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매 시간 내가 쌓아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쌤은 두 번째 얘기를 좀 하고 싶어. 두 번째 뭐냐면, 보통 우리가 독서 지문을 공부하자라고 하면은 지문을 공부한다 생각하거든. 지문을 독해하고 지문 독해를 잘하고 나면 그 문제는 자동으로 맞힌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들아,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야. 수능의 앞에서 평가원 논문에 이렇게 써 있었지. 지문군과 선지군이라고 써 있었어요. 일단 선택지는 이 키워드를 꼭 기억해줘. 선택지의 자격이라는 표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 일단 선택지의 자격, 한마디로 자격 있는 정보는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럼 봐봐. 우리가 독서 지문을 잘 읽었어. 잘 읽으면 당연히 잘 풀지. 그럼 뭐가 잘 읽는 건데? 어떻게 읽어야 잘 읽는 거야? 사람마다 읽고 나면 중요한 정보가 머리에 남는 것도 다 달라요. 그거는 1등급도 마찬가지야. 1등급도 머릿속에 이러한 흐름이네, 구조라든지 흐름이나 대략적인 중심 화제를 기반으로 한 정보 처리는 유사하겠지만 말 그대로 유사한 거지 100% 똑같지 않거든. 하지만 평가원이 요구할 때 우리가 선지를 판단하는 정도까지의 정보를 필요로 하잖아. 그 선지 판단에서 필요한 정보라는 것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선지에 자격 있는 정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격 있는 정보. 그 자격 있는 정보는 뭐와 같이 갈까? 그게 패턴과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문지문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조건과 결과를 놓치면 안 돼. 면, 경우, 때, 시, 따라, 수록만 이건 무조건 출제돼. 출제 포인트라는 거 말 그대로 선지화되는 정보야. 선지화되는 정보는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기출의 명확한 통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선택지가 이런 걸 물어보네? 이 부분 놓치면 안 되겠네? 이 부분 100% 출제되겠네? 이 관계 묻겠네?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선지 판단과 지문 독해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쌤은 강좌에서 선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내가 단순히 3번 문제를 맞췄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그럼 다음번에는 왜 틀리는 거야? 난도 어려워졌으니까 틀리는 건가? 그걸 10개월 반복하면 정확한 기준이 나올까? 안 나오겠지? 왜냐면 내가 3번을 왜 맞췄는지 왜 틀렸는지 모르는데 답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지. 내가 3번을 맞췄어? 내가 독서 지문에서 법이 요구하는 주체를 정확하게 포착했구나. 주체 간의 역할, 관계 이걸 내가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문제를 맞출 수 있었구나.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머릿속에. 반대로 말하면 내가 3번을 틀렸네? 뭘 놓치고 있지? 그게 바로 패턴이고 그게 독해 방법론입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잡고 가자 이거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선지도 쌤이 이제 지문 속에서 강좌 속에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는 포인트가 이제 지문과 선지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재에 관련된 내용들은 쌤이 가이드 영상에서 다시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요 강좌를 통해 자, 일관된 행동 강령을 습득하는 게 우리 봉봄 강좌의 이제 아주 명확한 목적이에요. 따라서 수능 독서 지문 9의 명확한 독해 방법론을 체화하고 학습하는 게 우리 강좌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 출제 포인트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 자격 있는 정보들을 학습하는 게 두 번째 포인트야. 이걸 통해 우리는 일관된 행동 강령을 가지고 실전성을 아주 단기간에 체화하도록 하자. 이게 우리의 강좌의 목표.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맞아.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의 지문의 패턴은 이거야. 스스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쌤이 만들어줄게.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평가원라이제이션 돼보도록 하자. 자, 베르 아스페라 아드 아스트라 고난을 넘어 별을 향하여 란 뜻인데 이건 쌤이 종강날에도 얘기하는 이제 격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별을 향해서 첫 걸음을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더 열정을 갖고 수능 당일에 이제 이런 표정을 짓기 위해서 한번 자 강좌 들어가 보도록 하자.